꾸꾸꾸꾸꾸꾸. 대장장이와 목수의 이사. 옛날 어느 마을에 대장장이와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이웃에 살면서 서로 가깝게 지냈지요. 그런데 이웃이라고 해서 대장장이 집과 목수 집이 붙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두 집은 웬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대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대장장이 집에서는 밤낮 요란한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쇠 달구는 가마에 불길을 높이느라 풀무질을 하니 휙휙 푸르르 푸르르 벌겋게 달군 쇠덩이를 망치로 내리치니 떵떵 퉁탕 퉁탕 납작해진 쇠를 찬물에 담금질하니 푸시시 푸시시 단단해진 쇠를 날카롭게 다듬으니 홈이며 낫 괭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신이 난 대장장이는 콧노래가 절로 났습니다. 시끄럽기는 목수집도 마찬가지였지요. 커다란 통나무를 자르느라 톱질을 하니 쓱싹 쓱싹 우지끈 거칠거칠한 나뭇결을 곱게 다듬느라 대패질을 하니 사르륵 사르륵 모양새 맞춰 여기저기 못 박느라 망치질을 하니 뚝딱뚝딱 쾅쾅 목수는 요란한 소리가 음악이라도 되는 양 박자에 맞춰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수레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밥상도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이 마을에 웬 양반이 나타났어요.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인데 나이가 많아 자리를 내어놓고 시골로 쉬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반이라 그런지 살 곳을 정하는데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좋은 집터를 찾는다며 직관을 데리고 온 마을을 구석구석 며칠씩이나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대장장이와 목수의 집 사이에 있는 대나무 밭이 천하의 명당이라며 집터를 잡았어요. 며칠 후 사람들이 몰려와 대나무를 모두 베고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턱하니 세웠습니다. 그리고 양반이 이사를 오는 날이 되었어요. 신기한 물건이 얼마나 많던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경을 왔습니다. 비단 병풍에 작에 박힌 가구, 비취색 도자기가 줄줄이 들어오는 것을 대장장이도 목수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구경을 했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양반이 새 집으로 이사를 와서 기분 좋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밖이 너무 소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쓱쓱 찰캉찰캉, 저쪽에서 뚝딱뚝딱 쾅쾅. 양반은 꾹 참고 눈을 감았지만 요란한 소리는 오래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참다 참다 지친 양반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에야 잠잠해졌어요. 양반은 그제야 한숨을 쉬며 잠을 청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 닭이 울기가 무섭게 또다시 주위가 부산스러워지는 것이었어요. 떵떵 퉁탕퉁탕 슥슥슥슥 우지끈. 가까스로 잠이 들었던 양반은 몹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하인들을 불러 무슨 일인지 당장 알아보라고 했지요. 집 양쪽으로 대장장이와 목수가 살고 있답니다. 허허, 이리 소란하면 마을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요란한 소리가 귀에 익어 오히려 조용하면 잠이 안 올 만큼 정이 붙었다는 겁니다. 양반은 쉴 새 없이 나는 요란한 소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글을 한자 읽으려면 여기에서 퉁탕퉁탕, 시 한 수 읊으려면 저기에서 뚝딱뚝딱, 낮에는 솜으로 귀를 틀어 막아보기도 하고
밤에는 이불을 겹겹이 뒤집어 써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글을 읽던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땅을 골라준 직관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밤에는 뜬 눈으로 지새우고 낮에는 책 한 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밤낮으로 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이제 웬만큼 익숙해질 만도 한데 양반은 자나깨나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막힌 꾀가 퍼뜩 떠올랐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양반은 당장에 대장장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땅을 좀 볼 줄 알아서 하는 말인데 이 집터가 오행으로 따지면 물의 터라 이 말씀이야. 그런데 자네가 하는 일이 불로 쇠를 달구는 일이니 이 집에서 계속 살다가는 큰일이 날까 걱정일세. 예? 그게 정말입니까?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직은 별일이 없으니 늦기 전에 이사를 가면 되네. 자, 이사를 하려면 돈이 들 테니 내가 좀 보태줌세. 이웃 좋다는 게 다 뭔가? 양반이 돈까지 주며 구슬리자 대장장이는 선선히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수를 찾아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허허, 큰일일세. 내 보아하니 자네 집터가 불의 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런 답답한 사람을 보게. 이 집터가 불의 터란 말일세. 그러니 나무를 다루는 자네한테는 이 집터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지. 아니,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집을 옮겨야 할 걸세. 내 자네를 생각해서 돈을 좀 보태줄 테니 한시바삐 이사를 가게나. 양반은 대장장이와 목수가 자기 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자 싱글벙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절묘한 꾀일세. 난 정말 똑똑하단 말이야. 양반은 흐뭇한 생각에 잠긴 채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대장장이와 목수가 내일 이사를 간다며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덕분에 큰 화를 입지 않고 무사히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뭘 이웃으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지. 잘들 살펴가시게나. 이튿날 양반은 여느 때처럼 요란한 소리에 벌떡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대장장이와 목수가 아침 일찍 이사를 가려고 저리 분주한가 보다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리가 심상치 않은 것이었어요. 휙휙삭 슥삭 부지끈 똥똥 사라라 퉁탕. 평소처럼 불에 쇠를 달구고 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밀린 일을 좀 하고 이사를 가려나 보지. 양반은 이 소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그리 나쁘게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요란한 소리가 종일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도록 여느 날처럼 일하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참고 또 참던 양반은 결국 화가 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여태 이사를 안 가고 뭘 하는 게야? 양반은 씩씩대며 대장장이 집으로 벼락같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대장장이의 집에 들어섰는데 대장장이는 보이지 않고 목수가 쓱싹쓱싹 톱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목수는 멍하니 서 있는 양반을 보더니 천연덕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리로 이사를 왔습지요. 듣자하니 대감께서 여기를 물에 터라 하셨다지요. 물은 나무를 키우니 저같이 나무를 다루는 목수에겐 안성맞춤 아니겠습니까? 양반은 기가 막혔지만 자기가 한 말이니 뭐라고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입맛만 쩝쩝 다시면서
슬쩍 뒤돌아 나오는 수밖에 없었지요. 당황한 양반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에 목수가 살던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는 목수 대신 대장장이가 퉁탕퉁탕 망치로 쇳덩이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대감님께서 여기를 불에 터라 하셨다기에 오늘 여기로 이사 왔습지요. 저같이 불로 쇠를 달구는 대장장이에게 불에 터야말로 최고의 명당 아니겠습니까? 양반은 대장장이의 말에 또다시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울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양반은 마당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대장장이와 목수가 집만 바꿔 이사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하지만 어쩌겠어요. 대장장이와 목수가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또 물의 터니 불의 터니 이런 말도 다 양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양반은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대장장이와 목수는 열심히 일하며 그 마을에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대장장이와 목수의 이사. 여러분, 이제 잠이 드셨나요? 오늘 밤은 대장장이와 목수도 여러분들이 편안히 잠들기를 바라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복한 꿈과 함께 활기찬 내일 아침을 맞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자요. 네, 두부.